2023년 미국의 CNBC는 최근의 거시경제 동향이 기업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제프리 삭스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계획이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생산성 측정이 잘못된 이유와 경기 침체가 임박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동요입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으며 미중 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 협상과 미중 간의 긴장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세계 시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와 2차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은 누구와 무역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무역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성은 팬데믹 이후에도 상승하지 않았으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와 의료 분야에서는 측정 문제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측정 방법은 의료 비용을 측정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제 결과물은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분명히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며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와 지적재산의 소유는 소득 재분배로 이어질 것이며 많은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AI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공공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또한 자사의 종업원들을 책임지고 이들이 기술적인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확장된 대규모의 화폐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긴장, 전쟁, 제재 등은 추가적인 공급 충격을 초래하여 명확한 경로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기 정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경기를 좋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평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한 달 단위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이상 불안한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글로벌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관련 충격과 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모델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급선전으로 풍력, 태양광, 핵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재조정하고 청색 수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세제 혜택은 IRA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업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기업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해 미리 생각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어느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될지를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배출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수십,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점진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발생한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매우 천천히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변경하거나 자신들의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혁신적으로 변화한 기업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문제와 기후 변화 대책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남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이민으로 인해 압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앙아메리카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에 투자하고 수자원 관리를 돕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부유한 경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GDP 측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의 구매력 조정된 GDP는 이미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생활 수준은 미국보다 낮으며 인구는 4배나 더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의 규모가 클 수는 있지만 가장 부유한 경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경제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동요, 미생산성 측정 문제, AI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튼튼한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